안녕하세요.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화가들의 자화상 시리즈 6번째 이야기로 좀 괴기스럽고 또 아이들에게는 무서울 수 있는 그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2022년도 JTBC에서 방영되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에서 잠시 나왔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드라마가 몇 회차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주인공 재벌 총수인 진양철 회장의 장손 진성준이 아내인 모현민의 갤러리에서 한 점의 그림을 소개받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림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입니다. 드라마 속 장면에서 의미하는 것은 권력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투르누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와 대지의 신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시간을 다스리는 신으로 크로노스라 불리는데 로마 신화에선 라틴어식으로 부르는 이름이 바로 사투르누스입니다. 사투르누스는 태어날 때 흉측한 얼굴을 가진 괴물로 태어나 아버지인 우라노스가 가두어 두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인 가이아는 아들에게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참 막장이네요, 그죠? 사투르누스는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버지인 우라노스의 생식기를 잘라 그리스 앞바다에 버립니다. 이때 버려진 생식기에서 미의 여신 비너스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우라노스는 죽으면서 아들에게 너도 네 자식한테 권력을 빼앗기고 죽을 거라고 저주를 합니다. 사투르누스는 그 저주가 너무 무서워서 자식들이 태어날 때마다 한 명씩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이때 삼켜버린 자식들이 올림푸스의 신들인 포세이돈, 하데스,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 그리고 막내가 바로 신들의 왕인 제우스입니다. 부인 네아는 막내 아들인 제우스마저 먹힐까봐 아들을 숨기고 대신 돌덩이를 싸서 줍니다. 돌덩이를 삼킨 사투르누스는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전부 토해내는데 그때 삼킨 반대 순서대로 나와서 서열이 반대가 되었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이들이 힘을 합쳐서 아버지를 내쫓고 제우스가 권력을 차지하여 신들의 왕이 된다는 게 신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이 내용을 그린 건데요. 고야는 이 신화 속 이야기를 너무 끔찍하게 또 다르게 그렸습니다. 신화 속 이야기에서는 자식들을 통째로 삼켰기 때문에 자식들이 온전한 몸으로 뱃속에서 나와 아버지와 대적을 할 수 있었는데 고야의 그림은 자식을 통째로 삼키는 게 아니라 먹어버려서 형체가 없어지도록 그렸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미 머리와 오른쪽 팔 부분을 먹었고 왼쪽 팔을 먹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잡아먹히는 사람 또한 아이가 아니라 성인의 몸이라는 것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고야는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아마도 정확한 정답은 없고 그냥 여러 가지 추측만 있을 뿐인데요. 첫 번째로 그림을 그릴 당시 고야는 치매와 현대 정신병인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사투르누스를 통해 당시 암울했던 자국 스페인을 표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806년 영국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나폴레옹은 유럽에 대륙 봉쇄령을 내려 영국을 고립시킵니다. 포르투갈은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에 반발했고 프랑스는 포르투갈을 치러 가기 위해 스페인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스페인 재상이었던 고도이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군대는 스페인에 들어서자 국왕이었던 카를로스 4세와 그의 아들 페르난도 7세를 쫓아내고 나폴레옹의 형인 조세프 보나파르트를 스페인의 국왕 1세로 임명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당시 고야는 프랑스의 만행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궁정화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반도전쟁 이후 프랑스군이 물러가고 페르난도 7세는 다시 스페인 왕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때 나폴레옹에 협조했던 고야는 다시금 페르난도 7세에게 충성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회의가 들었지만 1814년에 프랑스에 대항한 스페인의 봉기를 기념하는 두 작품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이 바로 1808년 5월 2일의 항쟁과 1808년 5월 3일의 처형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들을 그려서 페르난도 7세의 환심을 샀습니다. 아마도 고야는 말년에 이런 자신의 기회주의자적인 인생에 대해 후회와 함께 자국 스페인에 암울했던 시대상을 사투르누스를 통해 묘사했다고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야는 부인 호세페와 여러 명의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대부분 사산되거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 중에서 고야보다 오래 산 아이는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고야는 젊은 시절 문란한 성생활에 매독을 앓았고 또 이 때문에 중병에 걸려서 청력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그 병이 자신뿐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도 병들게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죽은 것도 다 자신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강박증이 심해졌고 나이가 들어 스스로 인생을 돌아보며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로 여겼을 거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의미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자신의 지난 날들을 후회하는 고야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자화상 시리즈 6번째 그림으로 이 그림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고야는 엘그라코 또 벨라스케스와 더불어 스페인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데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스페인 화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화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카를로스 3세, 또 카를로스 4세, 나폴레옹의 형 조제프 보나파르트, 또 페르난도 7세까지 4명의 전제 군주들을 섬긴 궁정화가로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히 고야와 벨라스케스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최고의 화가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스페인 왕가의 궁정화가였기에 자주 비교되곤 하는데요. 벨라스케스가 스페인 역사에서 황금기 마지막 시절의 예술을 사랑하는 군주 아래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쳤던 화가였다면 고야는 스페인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절 또 평화 시기부터 전쟁과 내전을 거치며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의 모습을 지켜봤던 화가였습니다. 너무나도 굴곡진 인생을 살아서인지 말년의 고야는 페르난도 7세의 신임을 잃고 귀머거리 집이라는 외딴 집에서 블랙 페인팅 연장을 남겼습니다. 이 그림들 속에서 그는 이성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광기를 묘사했는데 검은 그림들 가운데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아들을 삼키는 사투르누스는 귀머거리 집 1층 식당 정면에 그려놓고 이 그림을 감상하면서 식사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고야가 1814년에 페르난도 7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린 1808년 5월 1일의 항쟁과 1808년 5월 3일의 처형 두 작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본인의 얼굴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았던 고야의 인생이 사투르누스로 투영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라는 글을 읽는 것으로 오늘의 자화상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나, 마음속 두 사람의 내가 줄다리기를 한다. 검은색의 선과 하얀색의 악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니 가면을 쓴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난다. 팽창하여 일그러진 얼굴이 견디지 못해 터지고 찢어지니 뚝뚝 핏물이 떨어진다. 어느 밤 이제는 하나이고 싶다.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나는 또 나대로 그 속에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나는 나로 진실한 삶을 찾고 싶다. 몸이 찢어지면 마음이 꿰매주고 마음이 갈라지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나. 가면과 얼굴이 하나가 되기까지. 오늘의 자화상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